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통쾌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너무도 미워하는 이재명이가 한 짓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노래가 조항조의 용서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래도 같이 틀어놨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막 이재명이가 화끈하게 임종석이를 물먹임으로써 오늘 임종석이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자체가 눈물과 콧물로 막 범벅이 된 그런 목소리였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때 그 교활하고 간사스러운 임종석이가 그 휴전선에 방문하면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국가기밀을 노출했던 그런 사태를 제가 여러분들 떠올립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아마 임종석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 누구도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그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임종석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뭐 어쩌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 같은 편인 이재명이에서 날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역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본다. 여러분들 대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개 누가 진압을 하냐면 같은 편에서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임종석의 과거를 제가 쭉 돌이켜 볼 때 너무나 대한민국에 해악이 많았던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임종석이가 북한에 망명을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아마 딸이 미국에 있어갖고 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정말 알턴이가 쑥 빠지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왜 과연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저의 사견으로는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11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거대 야당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이 그것이 발휘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먹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노래를 껐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으로 나왔던 음악이 조항조의 용서예요. 용서. 왜? 오늘 임종석 보니까 조항조의 용서가 생각나는 거야. 이재명이 앞에서 비굴하게도 그 선글라스였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로 버벅이면서 여러분들 보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굴한 인간들인 겁니다. 이렇게 비굴한 인간들이에요. 원래 극도로 교만한 인물들이 망할 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이재명이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다? 임종석과 안민석 이런 인간들이에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초거대하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이 결국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저는 쇼크를 받았다. 차후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재명이 저렇게 설치면서 더불어당 안에서 더불어재명당 또 앞으로 인하게 만든 새로운 미래당 이렇게 아주 갈등 양상 보여주게 한 게 누구죠? 바로 판사 유차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 유차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임종석 쳐내고 한다 치더라도 이재명이가 이렇게 대낮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유창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그 임종석이에요, 여러분들. 그 회견의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야, 처절하리만큼 정말 아녀자의 목소리예요. 통쾌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통쾌했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이가 임종석 말을 듣든 말든 이미 임종석은 정말 찌질하고도 비열하고도 정말 구차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임종석의 한번 사주를 한번 제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임종석이가요, 여러분들 임종석의 히스토리를 제가 잠깐 얘기한다면은 임종석이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지역주의를 만들어 놓은 가장 최악의 가장 모모한 누구? 김대중에서 35세에 뭐 젊은 필수란다 그래가지고 종북 무리들을 대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입당을 합니다. 35세에. 자, 여기서 그 당시 그 김대중에 의해서 이 친구가 이제 국회의원 들어가면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동구에서. 그래서 35세 성동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인간이. 자, 35세면 언제냐? 바로 신대훈인 거예요. 신대훈. 여기서 국회의원 당선되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사주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임종석, 진월에 태어난 개수라서 이 사주는 개수 신약 사주입니다, 여러분들. 개수 신약이고요. 진월이니까 조우로 용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귀신은 바로 토가 되고 바로 이 병호, 화가 귀신이고 임종석을 도와주는 용신은 바로 개수 신약이니까 바로 금수 용신입니다. 금수. 그러니까 금이 올 때 바로 발복을 하는 거죠. 금이 올 때. 이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사오미로 흘러가니까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다. 그러다가 35세 병화가 지나가면서 신금대로 접어든 그 무렵에 이 김대중에서 종문무리들이 젊은 피라는 미명하에 수혈되면서 여기에 끼게 됩니다. 이렇게 35세. 그래서 국회의원을 당선을 했고요. 이때. 그리고 국회의원이 끝나갈 쯤에서 41세에 여러분들 남북경제협력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그 언론을 상대로 뭐 저작권료, 뭐 북한 뭐 어쩌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또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임종석. 그래서 저는 임종석이가 북한으로 망명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41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성동구가 이렇게 호구 지역은 아니에요. 성동구가 43세에 성동구에서 낙선을 해요. 국회의원에서. 이때가 언제다? 바로 정화대원에서 낙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용신 신대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기신 정화대원에서 낙선을 한다는 겁니다. 낙선을. 자, 이런 임종석을 살주게 또 누구냐? 바로 종북무리인 박원순인 거예요, 여러분들. 박원순 때, 그러니까 49세에서 바로 이 유대운, 용신 유대운에서 박원순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딱 저 대통령 되면서 바로 임종석을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몇 살에? 52세에 비서실장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까지 2017년이니까 54, 5세까지 비서실장을 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때.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은 이게 무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 이번에 트럼프가 기토일간인데 올해 갑진이기 때문에 갑기합으로 아마 대통령 후보로 다시 부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합이 그만큼 좋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출세를 합니다.
사주 왕국에 관함이 있는 분들은 조직상을 반드시 해야겠다. 사업이나 장사보다는 조직 또는 출세를 지향해도 무난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무게합으로 한일의 관을 쓰고 비실장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내 나이가 59세니까 여기서 이제 술이 이제 56세, 57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술이 오니까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개축의 축과 술이 만났어요. 그래서 축술형이 된 거예요. 축술이. 제가 사주동영상 계속 보여주는 게 축술에서 너무나 흉사가 일어난다.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최악의 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술은. 이 축술은 관제구설도 되고 피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원국 지지에 축술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던가, 그래서 피를 보던가, 아니면 군인이든가, 아니면 경찰을 하면 그것이 충분히 액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술, 최악의 운에서 제명의에서 지금 아웃돼서 탁 전현일님이 결정 났지 않습니까? 탁 했는데 오늘 나와서 이게 보일 땐 눈물로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볼 때는 눈물 콧물 양손까지 싹싹 비벼가면서 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빌고 있다. 나의 사견으로는 목소리도 정말 치사하게 아니 여자 같은 목소리로 제 귀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들 귀엔 어떻게 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야 진짜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인간이 여기서 이번에 이제 지가 사나이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문재인이가 봐달라는 사람이 3명이 있대요. 이광재? 이거 진짜인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제 사견인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서울로. 그 다음에 노영민, 그 다음에 임종석. 여러분들 이광재는요, 분당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 안 돼, 분당갑에서. 그 안철수? 이광재인데 여러분들 분당갑이 어떤 동네입니까? 쉽잖아요. 얘 안 돼.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아마 임종석은 이제 송파갑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이 친구 송파갑 가면 너덜나게 깨집니다. 너덜나게. 보수직에서 임종석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좌파들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진보와 종북은 다른 의미라고 좀 봅니다. 진보와 종북은 다른 의미다. 원래 여러분들 같은 편한테 맞고 떨어지는 게 더 살벌한 거예요. 그 조국인 누가 그렇게 박살냈습니까? 조국 박살낸 게 아마 김경 뭐라고 했었죠? 문재인의 신복 중에 하나. 추미애 신복 중에 하나 추미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같은 편이 더 무섭다. 이재명은 여러분들 국회의원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 다시 감옥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쟁성에 강한 종북 무리들을 집어넣고 비례대표로, 그리고 숫자가 적더라도 최소한 자기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그리고 자기가 혹시 유고시에는, 그러니까 감옥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 튀어나온 인물이 있으면 안 돼요. 세컨드맨이 보여서는 안 되거든. 여러분들 전 잘 모르겠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옥중 출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발버둥을 친다 보시면 돼요, 이재명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재명이가 대통령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살, 축술. 거의 죽으른이에요, 죽으른. 작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59세인데, 그 다음 대우는 이제 기토로 올라가요, 기토로, 여러분들. 기토. 기토는 어떤 뜻이냐? 기계충이에요. 딱 때려서 꽥이에요, 꽥. 꽥. 평관. 평관 칠살이 팍 때린단 말이야. 여기 토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토가 귀신인데 기토가 와서 탁 그냥,
게임을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을 끝내는 거죠. 기계충이라 해서. 근데 이제 신강의 평관충은 좋은 거다. 신약의 평관충이 오더라도 운에서 받쳐주면 좋다. 이런 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참 많이 헷갈리거든요,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기계충으로 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로 넘어간들, 이 진토가 또 진해야가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별로 안 좋거든. 이 뭐 거의 끝난 거죠. 정치가 생명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통쾌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임종서의 운은 거의 죽을 운이다. 축술의 아작난 운이다. 그리고 다음번 기회도 없다. 기계충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 꼭 아시고 오늘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간 나시면 그 조항조의 용서라는 노래 한번 더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혼자 대본도 없이 당연히 PD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 이렇게 백을 좀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넣었는데 그 점 양해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또 우리 기초반도 있고 또 실전반도 있고 또 적천수반도 있으니까 역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